저는 창문을 열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이 먼지를 비추는 것이 저의 하루 일과의 전부가 되었죠. 아내 미영이 떠난 지 이제 3년째입니다. 여전히 집안 곳곳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옷장에 걸린 원피스, 화장대 위에 향수병, 그리고 현관 옆에 늘 놓여있던 정원용 장갑까지 모두 그대로입니다. 기석 씨,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미영 씨도 원치 않을 거예요. 친구들의 말이 귓가를 스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책을 펼쳐도 마음은 늘 미영이와 함께했던 주말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농장은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우리가 찾은 작은 낙원이었죠. 오늘도 농장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려주지만 저의 마음속 시계는 미영이가 떠난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일구던 작은 텃밭은 지금쯤 잡초로 가득 찼겠지요. 쇠망치로 직접 박았던 철망은 비바람에 녹슬었을 테고 미영이가 좋아하던 해바라기는 씨앗조차 남지 않았을 겁니다. 한기석 씨, 당신이 이러는 건 미영이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저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미영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 미영이는 활짝 웃고 있지만 저는 그 웃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현실이 견디기 힘듭니다. 이제는 그녀가 남긴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잠들기 전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농장, 이대로 버려둘 거예요? 그 목소리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슬픔에 갇혀 세상과의 연결을 끊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 연결을 다시 이을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저는 잃어버린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친구의 소개로 찾아간 정신과 의사는 조용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미영이의 죽음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쳐왔는지 모두 털어놓았죠.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기성님, 아무 생각 없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머리가 아닌 몸이 기억하는 일 말입니다. 의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문득 주말 농장 열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농장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잡초는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고 철망은 여기저기 녹이 슬어 구멍이 나 있었죠. 미영이와 함께 심었던 작물들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창고에서 삽을 꺼내 들었습니다. 삽손잡이는 미영이가 좋아하던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했죠. 농기구도 예뻐야 일하는 맛이 나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첫 삽을 뜨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영이와 함께 이 땅에 처음 삽을 박았던 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땀을 흘리며 함께 일구던 그 시간, 흙냄새에 코를 찡그리면서도 행복해하던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걸 뭐하러 하는 거지? 중얼거리며 삽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발밑에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흙을 조금 더 파내자 작은 감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심은 감자가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손에 쥐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부터 농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초를 뽑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갔습니다. 녹슨 철망을 고치고 흙을 갈아엎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팔과 다리가 아파도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밤에는 깊은 잠이 찾아왔고 아침에는 일찍 눈이 떠졌죠. 미영아, 보고 있니? 우리 농장
다시 시작했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텃밭을 정리했습니다. 어느덧 봄이 오고 저는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가 좋아하던 방식대로 모종 하나하나에 이름을 지어주면서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에 묻은 흙냄새가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농장 관리를 하다 보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절반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말 분양을 내기로 했죠. 지역 신문에 작은 광고를 올렸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땅 한 조각은 위안이 되나 봅니다. 분양을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조용히 혼자 와서 구석진 자리를 선택한 분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이정옥. 저와 비슷한 또래로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벼운 목례만 했을 뿐인데 어쩐지 그녀의 눈빛에서 저와 비슷한 상실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감자 심는 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토요일 정옥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 안녕하세요와 수고하세요 정도의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죠. 감자를 심는 법을 알려주며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한 씨는 농사를 오래 지으셨나 봐요. 아니에요. 아내와 함께 시작했다가 이제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통은 미영이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가슴이 아팠는데 정옥 씨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지만 그 작은 이해의 표현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가끔씩 농사 도구를 빌려주고 모종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옥 씨가 직접 담근 깍두기를 가져왔고 저는 미영이가 남긴 레시피로 만든 된장찌개를 대접했죠. 텃밭 사이에서 즐기는 소박한 식사였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심은 상추가 많이 자랐어요.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으니 나눠드릴게요. 정옥 씨의 상추밭은 늘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수확하면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분양자들도 조금씩 대화에 참여했고 어느새 농장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농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주말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의 한 부분에는 분명 정옥 씨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찾아오자 미안함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미영이에게 미안하다는 감정,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는 사실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말이 오기를 기다렸고 농장에서 정옥 씨를 만나는 순간을 기대했습니다. 농장에서의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날 저는 정옥 씨와 함께 수확한 토마토를 들고 마을 회관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속삭임이 귀를 찔렀습니다. 저기 봐, 한기석 씨랑 이정옥 씨가 같이 가네. 아직 애도 기간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정옥 씨도 그 말을 들었는지 살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영이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슬픔이 조금 옅어졌다고 해서 누군가와 웃음을 나눈다고 해서 미영이가 제 마음에서 지워지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늘 할 말을 찾기 마련이니까요. 정옥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불편함이 커져갔습니다. 정옥 씨도 이제 몇 년째 혼자인데 괜히 소문 안 좋게 탈까봐. 둘 다 사별한 사람들이라 서로 위로받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분양자들 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두 사람이 농사일을 함께하는 걸로만 보았던 이웃들도
점차 우리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저 자신도 정욱 씨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이웃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기다려지는 만남, 정욱 씨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정, 그리고 헤어질 때 느껴지는 아쉬움. 이런 감정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미영이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제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정욱 씨가 농장에 잘 안 나오네요. 어느 주말 옆 텃밭을 가꾸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욱 씨가 2주 가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정욱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녀의 사생활에 개입한 적이 없었기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정욱 씨가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농장에 안 나오셔서 걱정됐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고 눈빛은 저를 피했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마을의 소문이 그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사람들 이야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복잡해서요. 정욱 씨는 애써 웃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라면 어떻게 말해줄까? 새로운 감정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해줄까 생각하니 눈물이 맺혔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토요일 농장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농작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농장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고 옅은 안개가 텃밭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제 텃밭으로 향하던 중 정욱 씨의 텃밭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낯선 남성이 정욱 씨의 토마토 지지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작물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그 텃밭을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누구십니까? 제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욱 씨 텃밭 좀 봐주고 있습니다. 정욱 씨는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못 나온다고 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제 가슴은 묘한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욱 씨가 텃밭을 못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있었던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에게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혹시 정욱 씨와는 어떤 관계이신지.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는 오래된 사이입니다. 정욱이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죠. 정욱이라는 친근한 호칭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욱 씨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농장에 나가도 그녀의 텃밭은 멀리서만 바라볼 뿐이었죠. 며칠 후 다시 그 남자가 정욱 씨의 텃밭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욱 씨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상처를 받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배신감과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정욱 씨가 저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숨겼다는 생각이 들자 미영이를 잃은 후 처음 느낀 따뜻한 감정마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저는 혼자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욱 씨에 대한 감정, 그리고 느낀 배신감을 모두 털어놓았죠. 친구는 한참을 듣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서가, 내가 그렇게 단정 짓기 전에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 오해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농장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이와의 추억이 깃든 그곳에서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말 분양자들에게 공지를 준비하며 농기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삽이며 홈이며 미영이가 좋아하던 빨간 장갑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영아, 내가 잘못했니? 너무 빨리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던 걸까?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빛만이 제 물음에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농장 정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 저는 미영이와 함께 심었던 배추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흙 냄새를 맡으며 이곳에서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죠. 미영이와 처음 땅을 골랐던 날, 비가 내려 진흙탕이 되었을 때 함께 웃었던 기억, 그리고 정옥 씨와 나눴던 소소한 대화들까지. 한기석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옥 씨의 옆 텃밭을 가꾸던 김 여사였습니다. 얼굴이 상기된 채 저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죠. 정말 농장 정리하실 건가요? 다들 아쉬워하고 있어요.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옥 씨 소식 들으셨어요? 제가 고개를 젓자 김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옥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요. 얼마 전부터 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대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정옥 씨가 병원에 암이라고요? 농장에 나오지 않던 이유가, 얼굴이 창백했던 이유가, 그리고 그 낯선 남자가. 그럼 정옥 씨 텃밭을 돌보던 그분은, 아, 최 선생님 말이죠? 정옥 씨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아프다고 해서 서울에서 내려와 돌봐주고 있대요. 정옥 씨가 농장 일을 많이 아쉬워해서 오빠가 대신 텃밭도 관리해주고 있답니다. 진실은 흙처럼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의 오해와 성급한 판단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옥 씨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픔을 혼자 견디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시립병원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면회는 가족만 된다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는 차 키를 챙겨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정옥 씨의 병실을 찾았지만 예상대로 가족이 아니면 면회가 불가능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 정옥 씨의 오빠를 만났습니다. 아, 한기석 씨죠? 정옥이 많이 말했어요. 정옥 씨 상태가 어떤가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줬을까요? 최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예후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정옥이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특히 한 씨에게는 더더욱 말하지 말라고 했죠. 이제 막 웃음을 되찾은 사람에게 또 슬픔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고.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멀어지는 동안 정옥 씨는 저를 생각해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배려와 따뜻함이 가슴을 적셨습니다. 내일 퇴원해요 보면 반가워할 것 같은데 한번 들르실래요? 다음 날 꽃다발을 들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서 있던 정옥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깜짝 놀란 표정이 서서히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농장 계속해도 될까요? 제 질문에 정옥 씨의 눈에 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옥 씨가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틈틈이 농장을 찾았고 저는 그녀의 텃밭도 함께 돌봐주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최 선생님도 가끔 내려와 도움을 주었죠. 오해가 풀리고 나니 그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도 주말마다 동생을 보러 내려오는 그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정옥 씨,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용기를 내어 정옥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상추를 다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인가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농장 말고 다른 곳에서. 정옥 씨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신청한 고등학생처럼 말입니다. 주말에 저는 정옥 씨를 데리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영화도 보고 오래된 찻집에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행복해졌고 마음 한구석에 있던 죄책감도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응원해주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씨는 참 따뜻한 분이에요. 제가 아플 때도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제가 오해했었잖아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올 무렵 저는 정옥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옥 씨, 이제 당신 밭도 내 밭처럼 지켜주고 싶소. 함께 해주시겠소? 농부다운 고백이었을까요? 정옥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우리는 농장 한켠에 작은 천막을 치고 언약식을 준비했습니다. 거창한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새로운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는 자리였죠. 천막 아래에는 농장 분양자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미영이의 사진도 조용히 한쪽에 모셨습니다. 그녀도 이 자리에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옥 씨는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작은 꽃다발을 그 사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미영 씨, 기석 씨를 잘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몫을 이어받을게요. 정옥 씨의 속삭임이 제 귀에 들렸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약식은 간소했지만 의미가 깊었습니다. 농장에서 직접 기른 꽃으로 장식하고 함께 수확한 작물로 음식을 준비했죠. 최 선생님이 준비한 작은 피아노 연주와 함께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이정욱 씨,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한기석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천막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영이가 보내준 축복 같았습니다. 어느새 농장의 나무들은 푸르게 자라 있었고 우리가 함께 심은 씨앗들은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집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이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공간에 정옥 씨가 들어오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할 거라 생각했지만 두 사람의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 씨는 미영이의 사진 앞에 작은 꽃병을 놓았습니다. 미영이가 좋아하던 장미였죠. 저는 기석 씨의 과거를 지우려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고 싶어요. 정옥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낯선 공간에 적응하는 대신 그 공간의 일부가 되어 주었습니다. 침실로 향하면서 저는 문득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 맞이하는 첫날 밤이라니 스스로도 어색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첫날 밤이라니 우리 나이에. 정옥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서로 바라보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색함 속에서 피어난 웃음은 긴장을 녹여주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에요. 두 번째 사랑이라니. 정옥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동감했습니다. 한 번의 사랑으로 평생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정옥 씨를 만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나이에 첫날 밤이 어땠냐고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하죠. 참 충격적이었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를 받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정옥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가 제 과거와 상처를 모두 받아들여준 것처럼 저 역시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마주보고 웃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삶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농장에서는 지금쯤 새싹들이 비를 맞으며 자라고 있겠지요. 어두운 밤에도 생명은 움트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옥 씨의 머리카락에서는 들꽃 향기가 났고 그녀의 미소는
수줍음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석 씨, 정말 이렇게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 같으니까요. 봄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깊고 차분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찾은 기쁨이었죠. 내일 아침에는 농장에 가서 비 맞은 작물들 살펴봐야겠네요. 정옥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함께 농장을 가꾸고 수확을 나누고 때로는 비를 피해 함께 달려가는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정옥 씨, 고맙습니다. 저의 두 번째 봄을 가져다 주셔서. 저도 고마워요. 함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어서. 우리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고 창밖의 봄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지만 곧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농장에서 피어난 황혼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첫날 밤은 젊은 시절의 설렘과는 달랐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반자를 찾은 것이니까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 소리를 들으며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밤이었습니다.